캄보디아의 한 조용한 해안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실제로는 전 세계 사이버 범죄의 핵심 거점이 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전통적인 범죄 조직과 달리 현대의 사이버 범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해커들이 각자 활동했다면 이제는 마치 대기업처럼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후이원이라는 조직입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캄보디아 범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후이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어떻게 합법적인 기업의 탈을 쓰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후이원 그룹은 캄보디아의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전역의 레스토랑, 호텔, 편의점에서 후이원의 QR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이원 페이 뒤에는 후이원 인터내셔널 페이라는 조직이 숨어 있으며 이들이 대규모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이 갑자기 왓츠앱으로 수상한 메시지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계획된 로맨스 스캠의 시작입니다. 피해자가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순간 복잡하고 치밀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후이원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기꾼과 자금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사람들 사이에는 매치메이커라고 불리는 중개인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마치 정상적인 비즈니스 브로커처럼 행동하면서 범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후이원 보장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사이버 범죄자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개인정보 탈취부터 자금 세탁까지 범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마치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하듯 간편하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 플랫폼의 규모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크웹에서 가장 유명했던 실크로드와 알파베이를 합쳐도 총 거래 규모가 약 110억 달러였는데 후이원 보장은 혼자서 2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후이원의 불법 활동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회사는 홍콩의 민간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투명성을 피하고 블랙박스와 같은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블룸버그가 입수한 내부 회계 문서들이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각 사기 피해자에게 할당된 코드,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금액, 그리고 자금이 이체된 은행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후이원의 운영 방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공개 그룹에서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며 불법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반전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벽돌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이동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구투이는 개 밀치기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직냐오는 피해자와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범죄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역사를 추적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 젊은 베트남 해커가 약 2억 명의 미국인 신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훔친 데이터를 광고하고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했고 수익 또한 직접 세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이원이 만든 현재의 프레임워크는 이 모든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실제로 새로 생성된 후이원 그룹 중 하나를 살펴보면 4,500명의 회원이 있고 가입 요청만 보내면 즉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 하나만으로도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대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 세탁과 연관되어 있어요. 조사관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점은 이러한 그룹 채팅이 주로 중국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범죄 활동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를 여행해보면 중국의 영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인프라 프로젝트 대부분이 중국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고, 중국은 캄보디아 발전의 핵심적인 정치적,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사이버 범죄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종종 중국 마피아 조직들이 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가 후위원의 급속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의 차이나타운이라 불리는 지역을 살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수천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카지노 상층부에 감금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기 행위를 관여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후위원 보장에서 전기봉과 전기족쇄 같은 고문 도구들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광고에서는 이 제품들이 도망친 개라고 불리는 사기 조직에서 탈출한 개인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 기업인 엘립틱은 2년간의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사기 수익이 암호화폐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 중 가장 복잡하고 꼭 방대한 규모였다고 평가되는 이 조사를 통해 후위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대부분이 불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후위원의 운영 구조를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들은 바르티치카 거리에 위치한 후위원 크리프라는 회사를 추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래소는 캄보디아나 중국이 아닌 폴란드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사관이 직접 해당 주소를 방문해 신원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여기는 가상 사무실입니다며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주소에 수백 개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위원의 이사진 중에는 캄보디아의 다른 강력한 대기업과 은행의 이사직을 겸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후위원 페이의 이사인 훈토입니다. 그는 캄보디아 총리의 사촌이며 동시에 캄보디아의 주요 상업금융기관인 판다은행의 전 이사이기도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판다은행의 또 다른 이사가 바로 후위원 크립토의 공식 소유주인 허 얀미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맥관계는 후위원이 캄보디아의 금융 시스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엘립틱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위원 페이, 후위원 크립토, 후위원 보장을 포함한 후위원 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5년 동안만 9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불법 자금 흐름입니다. 엘립틱이 2024년 7월에 연구 결과를 공개한 이후 후위원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은 후위원 보장이 사용하던 대부분의 채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취한 것입니다. 후위원을 자금 세탁에 연루된 외국 기관으로 분류하고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하 세계에서는 생존 메커니즘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전 텔레그램 그룹의 관리자들은 후위원이 직접 지분을 소유한 다른 시장들로 사업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위원은 또한 USDH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 외부의 지갑 동결 시도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체인 어널리시스에 따르면 이러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후위원의 거래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두더지 때리기 게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후위원이 사라지면 다른 형태의 후위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기존의 법집행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후위원 사건은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